반갑습니다. 카밀로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사연 리틀 관련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연 먼저 이제 읽어 드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한다는 게 두렵기도 하지만 글을 올려 보겠습니다. 네, 잘 올리셨어요. 잘하셨어요. 전반적으로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답답하고 조급하기는 한데 굉장히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시간만 지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저기 지금 이제 글자 진하게 좀 해놨어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 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모순적으로 완벽주의적인 강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상황하고 거기에서 느끼는 감정은 하루 종일 집에 있고 사람들 연락이 와도 나중에 내가 살이 빠지고 내일이 더 잘 풀리고 예전 같은 그런 밝은 모습이 된 다음에 만나려고 지금은 바쁘다고 하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항상 날씬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서 이런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수치스러움 이렇게 이제 가로 안에 써놓으셨어요. 그럴 수 있죠. 특히 이제 여성분들 많아요. 계속합니다. 집에서 유튜브나 예능 등을 보면서 시간 때우고 자고 먹고 계속하니까 아이고 배달 음식을 계속 시켜서 살이 거의 10kg 가까이 쪘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집도 이제 집주인이 내놓는다고 해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도 막막함. 가로친 다음에 방도 굉장히 더러웠었는데 부동산이 집 보러 온다고 할 때 청소해서 개운하게 다 정리함. 이렇게 잘 하셨네요. 그게 이제 계기가 된 거죠. 청소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럼 됐어요. 수입은 지금 하고 있는 과외로 딱 적당히 먹고 살 수 있게 벌고 있음. 곧 딱 준비된 때에 더 사람들 앞으로 나가고 내 자아 실현을 할 기회가 오고 지금과는 다른 현실을 살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른 메모장에 다 적어둔다. 그런데 행동으로는 선뜻 옮겨지지가 않음.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시간만 빨리 지나고 벌써 계절 바뀌고 이러다 나이 한 살 더 먹겠다 싶으면서 그러면서도 무기력한 제 모습이 한심하기도 하고 조급하고 조바심이 난다.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어디인가 진짜 내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음 써주셨어요. 이거 중요해요. 이 부분 중요해요. 이 부분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다음에 뭔가를 해서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어떤 날은 또 에너지가 쭉 좋았다가 또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다시 기분이 다운되고 안 좋음. 이렇게 고민을 또 정리해 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어야 돼요. 고민 정리하는 기회가. 그렇죠? 덕분에 제가 문제를 회피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걸 두려워하는데 무엇이 두려운지가 막연해서 실체가 없는 것 같아 더 두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진하게 한번 칠해봤어요. 자, 그럼 이제 모든 분들의 고민들이 조금씩 풀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랄게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서 인사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이 상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신청자님의 심적인 상태를 전반적으로 대표하는 문장들 몇 개 뽑아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첫 번째, 전반적으로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답답하고 조급하기는 한데 굉장히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시간만 지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됩니다. 두 번째 문장, 제가 문제를 회피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걸 두려워하는데요. 무엇이 두려운지가 막연해서 실체가 없는 것 같아 더 두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일단 핵심이에요. 두 가지. 1번의 상태를 먼저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 신청자님은 무언가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피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단순히 어떻게 피하는 것, 숨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에너지를 많이 쓰는 저항입니다. 에너지를 쓰는 일이에요. 소모가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회피하려고 해도 에너지가 있어야 가능한 거. 자연스럽게 대상을 흘려보내는 어떤 릴리징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회피는요,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대로 흘려보냈으면 편해져야 되죠. 편해져야 되는데 회피를 하게 되면 흘려보내도 여간에서는 보다 마음이 편해지지가 않는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항상 무언가 찝찝해요. 그래서 이런 무언가 찝찝한 기분이 든다면은 나는 제대로 흘려보낸 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 애를 써서 회피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즉 외면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에너지를 써가면서 회피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내가 미처 알아내지 못한 무언가를 이제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 여기 뭔가가 들어있어요. 자, 볼게요. 내가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은 뒤집어 말하면 뭐다? 회피에 필요한 그만큼의 에너지를 아직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희소식이죠? 자, 그러니까 얼마든지 반대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회피를 계속 하고 계시는 분들은 에너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기 때문에 회피하는 거예요. 반대로 전환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왼쪽을 바라보던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어떻게 해? 오른쪽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따라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아직 희망이 있는 겁니다. 릴리 왔네요. 진짜 체념한 상태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지만 이 회피가 계속되면 점점 힘이 빠져요. 그러면서 어디로 간다? 진짜 체념 쪽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인 것은 또 맞습니다. 희망도 가지지만 경각심도 가져야 된다. 자, 이어가 볼게요. 신청자님께서는 내가 지금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답답하고 주고받아 무력감 느낀다, 아무것도 안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먼저 이 생각, 감정 등이 모두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신 심리작용이라는 사실을 간파하셔야 돼요. 뭡니까? 내가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내가 뭐를 해야 할지 모른다는 무지의 상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답답함, 세 번째, 조급함, 네 번째, 무력감, 다섯 번째, 나태함. 이렇게 5가지 정신 심리작용과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관점을 조금만 달리해서 바라보세요. 조금만 달리해서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안에서는 나 자신의 어떤 관념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 작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태하고 무기력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부분을 만약에 간파하셨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나는 실제로는 무척 액티브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였구나. 단지 그 액티비티의 형태가 뭐기 때문에 무지, 답답, 조급, 무력, 나태, 회피의 모습일 뿐 나는 항상 바쁘게 뭡니까?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채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실제로 이와 같은 새로운 관점에서의 받아들임과 인정의 자세 있죠? 자, 이게 이제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관념 패턴의 반복에 균열을 가져오는 브레이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쇄 반응을 끊어내게 돼요. 이 새로운 관점에서의 인정으로부터 뭐가 시작된다? 자신에 대한 진전한 허용과 재규정이 시작될 수 있어요. 잊지 마세요. 자, 다시 상황으로 돌아올게요. 돌아와서 뭘 해야 할지 계속 모르려고 해도 에너지가 소모되고 답답하고 조급하고 무력감을 계속 느끼려고 해도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왜? 감정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에너지 파동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 나태를 계속하려고 해도 심리적 에너지는 계속 소모돼요. 그래서 지쳐가죠. 그럼 이 흐름 자체를 어떻게 보자. 당연히 그럴만해서 이렇게 지쳐가는 거지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인정한 다음에 이제 한 가지를 자문해 보셔야 됩니다. 자문해 보세요. 어떻게? 왜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거지? 왜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 자문해 보세요. 자, 신청자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단단히 상처받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얘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근원적인 분리감, 이원성 자체 분리감으로부터 오는 두려움하고 좌절을 자기 규정으로 삼은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즉, 자기 자신의 존재를 태생부터 결핍된 존재로 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원적인 분리감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왜 이 규정이 강력하게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해서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여기까지 보는 거는 잠시 내려놓고 일단 태생부터 결핍된 존재로 받아들인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자, 따라서 님의 일상은 결핍된 나라는 규정에 걸맞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뭐예요? 공상만 하고 막상 실행에 옮기진 않고, 그리고 또 뭐죠? 살찐 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싫어서 사람 만나는 것도 자꾸 미루게 되고, 또 있죠. 날씬하게 잘 관리된 외모를 통해서만 자존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관리하기 위해서 뭐다? 항상 어느 정도 긴장을 하게 되며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그리고 또 어떻게 된다? 집에서 안 나가면서도 또 그 공간 안에 있으면 타인에게 보여지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자존감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에 또 답답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변호를 위한 정신 승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언젠가 내게 완벽한 찬스가 올 거라고 믿고 싶어하는 극도로 강박적인 심리 상태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일상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심리 상태와 행동 양태를 이해를 하려면요,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핵심 문장에 숨어 있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였죠? 두 번째 핵심 문장, 아까 그 말씀드린 거기서 말씀하신 심리 상태, 두렵긴 두려운데 뭐가 두려운지 막연해서 더 두려운 상태로 이어집니다. 자, 일단 님이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대중이 없습니다. 그냥 다 두려워요. 다 두렵습니다. 한두 가지가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두려운 겁니다. 네? 뭐 그런 게 있나요? 할 수 있겠지만 있어요. 무작정 그냥 두려운 겁니다. 무작정.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상태에 계세요. 뭐가 두려운지 모르고 무작정 두려운 상태. 자, 이 두려움은요, 두려워할 만한 어떤 원인과 조건이 있어서 나타나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을 느껴야만 한다고 자기 자신을 규정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두려움이에요. 요거 잘 아셔야 됩니다. 무작정 나타나는 두려움들. 그러니까 이러이러해서 두려워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두렵기 위해서 이러이러해야 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관념이죠. 이런 관념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엔 진짜 감이 안 옵니다. 뭐가 두려운지 막연하고 이놈의 두려움은 그 막연함마저 또 두려움의 먹이로 삼게 돼요. 뭐가 두려운지 막연하고 막연해서 더 두렵고 본인의 상태인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관념의 윤회라고 부르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자, 이러한 방식의 두려움하고요, 그 두려움을 지속적으로 느끼기 위한 도구로서의 회피, 나태, 무력감은 인간의 원초관념 영역에 해당하는 관념인 나는 분리된 존재다, 나는 버려진 존재다, 나는 불완전한 존재다, 결핍된 존재다 라는 관념이 활성화될 때 나타나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서 두려움이 나타난 게 아니라 두려움이 먼저 있고 이 두려움에 걸맞는 이유들을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조건과 환경을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조건과 환경을 바꾸어봤자 일시적일 뿐이에요. 또다시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조건과 환경들을 원인으로 삼으면서 나타나게 돼요. 이 두려움이. 이미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 님을 위한 맞춤 피드백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어떤 나를 만나셔야 돼요. 발견하셔야 돼요. 이게 누구냐? 바로 어딘가 진짜 내 얘기를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 뭔가를 내서 뭐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함이라는 이 문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나입니다. 신청하신 님, 진짜 외로울 겁니다. 많이 외로우실 거예요. 왜냐고요? 님이 원하는 거는요, 내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의 것들을 털어놓고 싶은 거예요. 털어놓고. 그런데 이렇게 털어놓는 행위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보통 속마음을 털어놓는다고 할 때 그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 들어주는 사람의 이해와 공감을 원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속마음 털어놓을 때 내 말에 호응하고 공감해주는 상대방을 만나게 되면 많은 위안도 받고 또 뭐예요? 용기도 얻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조금 달라요. 사정이. 호응과 공감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반응을 기대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속마음 털어놓기에 더욱 중독되어 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털어놔도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오히려 중독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한테 속마음 털어놓을 때 있잖아요. 그때도 그 행위 안에 숨어있는 진짜 의도,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털어놓는 많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따로 있어요. 첫 번째, 답정 너처럼 듣고 싶은 말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공감은 중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이 없이 털어놓는다는 행위 하나로 후련함을 느끼는 것이 주 목적인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위험한 세 번째 목적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털어놓고서 공감받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거칠게 절묘하게 거부 반응이 일어날 만한 방식으로 또 털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형태의 털어놓음이 대부분이에요. 아프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아프기 위해서 털어놓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경우에. 즉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다라는 소망 자체에 무언가 다른 관념이 숨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직한 마음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마음인 거예요. 자,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답답해요. 그럼 내가 답답하다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속 시원히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여기까지도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가면이 없는 내 모습을 드러내면 상대방이 나를 떠날 것 같은 마음도 있어요.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 것 같은 마음도 있어요. 아주 깊은 곳에. 그래서 어떻게 되게 돼요? 머뭇거리게 돼요. 이 참담한 사실을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어차피 세상에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줄 사람은 없어. 또 있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해서 뭐를 하나? 라는 생각의 연막을 또 칩니다. 이 마음의 주인공을 만나셔야 돼요. 신청자님. 님의 수없이 많은 정체성 중에서 지금 가장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 아이가 바로 얘예요. 분리되고 배척받아서 너무나 당연하게 세상에 나를 이해해줄 사람 하나 없는 그런 불쌍한 나라고 스스로를 느끼고 있는 얘입니다. 이 나를 만나셔야 돼요. 자,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고 위로해줄 상대방 있으면 좋죠. 그런데 찾지 마세요. 찾지 마세요. 못 만납니다. 왜냐면요, 누군가에게 우리의 솔직한 이야기들을 털어놓을 때 털어놓는 그 행위가 나의 권리이듯이 이에 대한 반응은 전적으로 상대방의 몫이에요. 여기에 상대방이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뭐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내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함께 욕을 해줬으면 좋겠다. 혹은 뭐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고통을 함께 느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들어갈 때 있죠. 상대방은 호응과 공감을 강요받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의 의도에 따라서 반응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남의 의도에 따라서.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반대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타인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타인에게서 내가 바라는 반응을 기대를 하고 거기에 목을 매면서 우물쭈물할 필요가 사실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어요. 상대방은 상대방의 현재 관념회로 컨디션에 따라서 반응하고 행위를 할 거예요. 내 편을 들어주면 감사하고 기쁠 일이지만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도 내 기대에 못 미친 반응이 나온다고 해도 실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는 자기 꼴대로 지금 이 순간의 틀대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나와 마찬가지로. 나 또한 그러잖아요. 입장 바꿔보면. 다른 이에게 나에 대한 이해를 구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게 제일 위험한 마음이에요. 사실은 이해 못 받아요. 쉽지 않아요. 이 마음이 사실 자기 자신을 가장 외롭게 만드는 마음이에요. 이게 진짜 회피입니다. 여러분. 외부의 이해와 공감을 구함으로써 내가 나하고 함께 있기를 뭐 하는 거예요?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나 자신이에요. 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타인한테 바랍니다. 은연중에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요하고 바라는 동안 나는 나 자신을 외면하게 됩니다.
결국 내가 스스로를 외면하기 위해 선택한 하나의 방식이 타인에게 이해와 공감을 바라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타인이, 상황이, 아니면 여건이, 형편이, 사정이 나를 돕고 나를 이해하고 내 곁에 있어줘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멈추셔야 돼요. 내 곁에는 내가 있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가만히 눈 감고 앉아서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고 있는 그 나를 한번 느껴보세요. 항상. 도움을 바라고는 있지만요, 막상 도움을 회피하거나 두려워서 피하고 있는 그 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애처로워요. 애처롭습니다. 그렇죠? 그 아이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도움을 바라는 것처럼 보여요. 도움을 바라고 있지만 또 동시에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되는 아이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내가 진짜로 도움을 받게 되면요, 지금의 그 도움이 필요한 가엾은 나라는 타이틀은 없어지게 돼요. 잃어버리게 돼요. 그럼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 타이틀을 잃어버리면 이제 뭐예요? 나는 결핍된 존재다라는 자기 규정을 어기게 되는 것이겠죠? 그게 두려운 겁니다. 행복해지고 싶지만 자기 규정을 어길 수가 없어서 행복해져서는 안 되는 슬픈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그 나. 이 나를 느끼고 그저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이 나와 함께 있어 주기부터 시작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멋대로 폄하하지 마세요, 여러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세요? 다 알아요? 내가 뭔지, 내가 누구인지, 내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속속들이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완벽하게 다 알아요? 아니죠. 모르죠.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 잘 모르는 거잖아요. 뭐라고 말을 해도. 그렇다면 섣불리 자신에게 실망하지도 마세요. 나에 대해서 단정 지을 수 없다면 나 자신에게 실망하는 것도 하지 마세요. 그게 가장 큰 교만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단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생각해보면 어이없는 일이에요. 내가 미래에 성공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죠? 내가 미래에 성공할지를 모른다면 반대로 내가 반드시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장담해요? 내 미래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이 내 미래에 반드시 예견되어 있는 실패를 장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양쪽 방향으로 다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기준을 어떻게든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결론을 위해서만 사용을 하고 있다면 이 뭐예요? 그 모습 안에 메인 카르마, 나는 어떻게든 결핍된 존재여야만 해라는 마음, 결코 타협하지 않는 결핍 장인의 똥꼬집이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결핍 장인의 똥꼬집이에요. 깊이 명상해 봅시다, 여러분. 사연 보내주신 신청자님, 깊이 명상해 보세요. 깊이.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가 나쁜 것만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나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 자체가 열려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사실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나의 실패를 장담하는 게 어긋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관점을 전환하는 거죠.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죠. 나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면 동시에 실패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로구나. 그렇다면 나는 왜 똥꼬집을 부려서 나의 실패만을 잡고 인식하고 있을까? 이것 자체가 어떤 똥꼬집이란 얘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내가 나를 잘 모른다고 여기고 있지만 내가 나를 잘 모르고 있는 그 사실 자체 안에도 빛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의 성공에 대해서도 그 무한한 가능성, 그 무한한 선택지에 대해서도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그 과정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절대로 단정 짓지 마시고 마음을 바꿔 먹으세요. 일단 이 관점 하나 바꾸는 것으로 수많은 변화들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자, 사연 보내주신 신청자님 오늘 하루 편히 쉬시고 에너지 충전하시기 바래요. 안심하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고 내가 나 자신을 잘 모르겠다라는 이 사실로부터 힘을 얻어보세요. 나의 미래 자체를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것은 나의 미래에 얼마나 대단한 행복과 충만과 또 풍요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다? 무언가를 회피하고 있다라는 것은 동시에 회피를 할 수 있을 만한 에너지가 아직 나에게 있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나는 이 회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이미 내 존재성 안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회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으로서의 지금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사실 또한 아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서 희망을 얻으시는 거예요. 에너지 충전하세요. 자, 참고로 이 영상도 온전한 관념 분석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리틀 관념 분석 개인 피드백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상으로 전달되는 피드백은요, 저희에게 보내주신 극히 제한된 정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해당자분의 심층의 시간에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보다 더 복잡한 관념망이 작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